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팀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분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 중에 마지막 S4블록에 해당하는 과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는 이번에 분양하는 이 3개 블록 중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블럭이고요. 지금 표현하신 거 보면은 과천지식 정보타운역이 어디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리 끝단까지 210m 위치에 있는 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10m 정도면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블럭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공공주택지구들은 아직 분양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민간 분양들 중에서는 앞으로 남은 블럭이 S2블럭 783세대만이 유일하게 민간 분양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형대는 60 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S2블럭이 분양을 하더라도 뭐 전용 5구 타입 정도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이나 중형 위주로 과천지식 정보타운에서 민간 분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분양하는 이 3개 단지 중에 하나 잘 골라서 분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역에서는 가깝지만 초등학교와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S1블록보다는 가까운 편이니까 S4블록 전면에 우선 상업시설 계획되어 있고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택지에서 근린생활용지에 학원가들이 많이들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에 추후에 학원가가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서는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좀 있지만 그런 학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가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하지만 아직 실현되기 전이기도 하고 뭐 학원이라는 거는 뭐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실제 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규모 대비 수익성이 안 나면 학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겠다. 현재 4블록 전면에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1에서 3블록까지는 15층 이하, 4에서 5블록까지는 10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업 13 기준으로 15층이라고 봤을 때 높이 4m씩만 잡아도 최소 60m는 되거든요. 60m 정도 되면은 일단 아파트에서는 층고 3m라고 봤을 때 20층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 전면에 위치한 주동들이 20층보다도 뭐 여유롭게 23층 이상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조망이 열리는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다. 네, 배치도 보시겠는데요. 과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층수 35층에 지금 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평형대는 84, 그 다음에 99, 105, 120으로 총 4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여지껏 보면서 뭐 모든 분양단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84A가 없는 분양단지는 지금 처음이라서 처음에 84A가 없어서 계속 찾았는데 뭐 개요조차도 84A가 없는 거 보면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현상이다. 보시면 일단 120하고 105라고 나와 있는 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405동, 406동, 407동의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뭐 인면을 잡는 요소로 사용된 것 같고요. 오블록에서도 그랬지만 뭐 99랑 84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조닝으로 두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84랑 99랑 혼합형 주동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다. 오블록의 경우에는 좀 조망이 좋은 부분들에 99 타입이 배치됐던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후에 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주출입구는 대지 남측에 하나, 대지 서측에 하나, 총 2개소로 계획되어 있고요. 대지 남측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 형태로 돼서 데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대지 서측의 경우에는
주차 경사로를 이용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보여진다. 그렇게 봤을 때 지하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입한 지하주차장 레벨과 데크로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레벨이 지금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동일한 지하 1층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근린생활시설은 아무래도 전면에 상업시설 용지랑 근린생활 용지가 있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뭐 이쪽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를 안 하면 지금 배치할 곳이 서측밖에 없는데 뭐 서측의 경우에는 일단은 과천대로로 되어 있고 사람들의 보행에 의해서 뭔가 활기가 있을 만한 장소로 보여지진 않으니까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남측의 상업시설 용지들의 면에서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배치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부대시설에 대한 명칭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감도를 참고해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썬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썬큰이 이 406동 이 전면에 남동측에 썬큰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그 썬큰이 지금 부대시설에 이쪽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405동 하부 쪽으로 해서 이쪽에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독서실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 그림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쪽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407동 이 전면 하부 쪽으로 해서 이쪽에 피트니스 클럽하고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올 것 같다. 뭐 배치도에 대한 설명은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4A 타입이 없다 보니까 바로 84B 타입 설명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84B 타입은 401동, 402동, 403동, 404동 모두 2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401동의 남서향을 제외한 나머지 2동, 3동, 4동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조망을 보셨을 때는 지금 401동 전면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402동도 다행히 전면에 있는 주동은 없고 오블록 주동이 좀 뒤로 셋백되어 있어서 그나마 넓게 열린 조망과 그 다음에 사블럭, 오블럭의 적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3동의 경우에도 단지 내 조경과 녹지를 통해서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4동 역시도 조망 자체는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84B 타입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상 조망, 넓게 열린 조망 면에서는 유리한 평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뭐 혹시 영상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과천 르센토 대시양 84B 타입하고 동일한 평면을 사용했으니까 그림 보시면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만약에 보고 오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고요. 과천 르센토 대시양 84B 타입과 동일한 평면을 사용했다. 그래서 전면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4.2의 깊이 3.6이고요. 지금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3.9m만 넘어가면 사실 뭐 가구 장까지 했을 때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면 발코니로 계획되어 있어서 4.2m까지 안방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후면에 드레스룸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가 쪽에는 더더욱 장을 놓을 필요성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뭐 창가 쪽에 침대를 놓거나 아니면은 거실 세대벽에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넓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는 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3이고요. 뭐 다른 블럭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침실 3번하고 침실 2번이 서로 전면폭이 바뀌었으면은 이 부분이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뭐 실들에 대한 사용성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침실 2번에 전면 2.7이니까 지금 침대를 이렇게 창문하고 평행하게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는 깊이 자체가 3.3m니까 장 들어가고도 공간 구성이 가능한 깊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놓고 이쪽에 침대 놓고 뭐 이렇게 책상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렵사리 이쪽 거실 경계벽 쪽에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다. 만약에 이 침대를 침대 규격이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더블 침대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쪽에 남는 공간이 1.3m이기 때문에 책상 놓고 조금 의자 활동하기에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블 침대 기준이고요. 싱글 침대를 놓거나 했을 때는 여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2.7m라는 공간이 이 3.0하고 위치가 바뀐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침실 3번의 경우에는 전면 3.0에 깊이 3.3이기 때문에 침실 2번도 가능했기 때문에 침실 3번 역시나 공간 구성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돼서 전체 길이 5.4m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길이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식탁 구성은 이렇게 T자로 놓고 4인용 식탁을 놓거나 아니면 아일랜드 쪽하고 동일한 선상에 평행하게 놓고 6인용 식탁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발코니는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크기로 보여지고요. 공용 팬트리 있고 84B타입의 경우에는 현관은 팬트리는 없고 그냥 신발장 좌우로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거실은 전면 4.8에 깊이 3.5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일단 84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면 폭이 4.5m 정도 되는데 지금 84B 타입의 경우에는 3면 발코니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84B 타입보다는 30cm 더 큰 4.8m의 거실 폭을 가지고 있다. 84C 타입 보시겠는데요. 84C는 402동 5호, 403동 4호 라인에 위치해 있는 단위 세대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워형 단위 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하고 침실이 바라보고 있는 주향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C도 이 401동하고 407동 사이를 가로질러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면 조망으로 봤을 때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 단위 세대에 해당된다. 그리고 침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살짝 북서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의 간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침실 2번, 3번에서 바라보는 조망 역시도 넓게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 1번 같은 경우가 전면 3.6에 깊이 3.6, 3.6 공간이면은 침대 2.1 놓고 장 놓고 사람 활동하고 문 열고 하는데 지장 없는 전면 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후면에 드레스룸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공간으로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밑에 있는 예시도처럼 이쪽에 장하고 침대 설치하고도 발코니를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공간으로 보여진다. 침대를 좀 자그맣게 그리긴 했지만 일단 안방이니까 침대 규격이 킹 오브 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트리스가 1.8m니까 침대가 최대 2m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문이 1m, 침대 폭이 2m. 그러면 이쪽에 남는 공간이 60cm 정도 되니까 활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60cm면 어깨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여유롭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침실 2번은 84B 타입하고 동일하게 전면 2.7에 깊이 3.3, 침실 3번도 전면 2.7에 깊이 3.3이고요. 일단은 기둥 자체가 이쪽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공간 구성을 온전하게 이렇게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실 3번의 경우에는 이쪽에 드레스룸이든 팬트룸이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돼서 길이 4.6m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84에서 4.5 정도 나오면 크게 부족함은 없는데 지금 4.6m니까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탁 구성은 이런 형태로 타워형일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게 이렇게 이 디귿자로 해서 아일랜드 주방하고 연장선상에서 식탁 구성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거실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파룸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알파룸은 아니고 이 공간이 뭐 팬트리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즘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폭 자체가 2.1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룸이나 뭐 침실이라는 명칭 자체를 못 쓰게 하는데, 일단 과천시에서는 뭐 그런 제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말이 알파룸이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팬트리 정도 될 것 같고, 발코니를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발코니 2번 자체가 일단 주방 동선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워형보다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알파룸 공간을 지나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실은 전면 5.1에 깊이 4.0으로, 이 4.0의 기준은 문 하부 기준으로 했을 때 4.0이다. 그래서 보통의 84 타입이 앞서 설명드린 것도 4.5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단 길이 자체가 5.1m니까 확실히 거실 공간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타워형의 경우에는 주방까지 해서 이렇게 넓게 공간이 읽히기 때문에 크게 공간이 적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84D 타입 보시겠는데요.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가장 서측에 있는 405동, 406동, 407동에 해당하는 주동에 있고요. 2호, 3호에 해당하는 단위 세대다. 해양 자체는 주동의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침실 기준으로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5동, 6동, 7동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상업시설 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5동하고 6동의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비껴서 넓게 열릴 것 같고, 6동의 2호 라인도 지금 상업시설을 피해서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407동도 동일하게 넓게 열리겠죠. 그리고 407동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거리 자체는 좁지는 않지만, 아까 앞에 배치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이 블록당 다르긴 하지만 최고 1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고, 층고 4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60m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60m면 주동에서는 20층 정도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 이쪽 주동들은 넉넉 잡고 23층에서 25층 이상에 해당하는 단위 세대들은 앞에 있는 상업시설하고 별개로 조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406동, 407동 같은 경우는 주동 하부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뭐 가장 좋은 주동이겠죠. 단위 세대 보시면 침실 1번 전면 3.6에 깊이 3.1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깊이가 가장 적은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3.1m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문이 1m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침대 규격이 제일 큰 게 킹 오브 킹 1.8m라고 봤을 때, 뭐 프레임까지 하면 2m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 벽면에 침대를 설치를 하면 한 이 정도 될까요? 뭐 폭은 2m, 깊이는 2.1m 정도 되면은 이쪽에 남는 공간이 1.5m. 뭐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일단 이 3.1m라는 깊이 자체가 공간 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답답한 공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4.7,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4.7이고요. 지금 84D 타입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인면에 따른 이 평형 변화가 중간층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구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뭐 벽체라든가 긴 벽체라든가 비상식적인 기둥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층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침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면 길이는 다른 84들하고 동일한데, 일단 깊이 자체가 4.7m로 다른 데는 이제 보통 3.3에서 깊어봐야 뭐 3.6m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1m가 더 큰 4.7m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실제 뭐 이쪽 가구 구성 나중에 봤을 때 여기 예시도에 있는 것처럼 진짜 침대를
창가랑 평행하게 놓더라도 가구 구성이 다 될 것 같죠. 이쪽에 침대 놓고 뭐 더블 침대나 퀸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남는 공간이 3m니까 뭐 여기 책상 놓고 장을 놓더라도 공간이 남아 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돼서 길이가 4.0 정도 되고, 주방 이쪽에 기본형에는 아일랜드가 없어서 저건 아쉽기는 하지만 뭐 옵션을 선택하실지는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일랜드가 있든 없든 일단 이 공간 자체가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D타입은 발코니가 바로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둥 때문에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고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쪽에 2단으로 놓고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거실에 조그맣게나마 팬트리 있고, 현관에 신발장 좌우측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은 전면 4.2에 문 하부까지 했을 때 깊이 3.5 정도 된다. 84 타입 거실 전면 폭이 4.5m가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인면 변화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 구성 자체가 열악하게 계획되어 있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타입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면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평면이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84 D 타입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105 타입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전용 105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84 D 타입하고 동일한 2호, 3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동일한 라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면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남동측,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남서측을 주향으로 갖는 단위 세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5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3층, 23, 30층에만 해당하고, 406동은 9층, 17, 24, 31층에 해당하고요. 407동은 13, 24, 31층에만 해당하는 단위 세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층 정도 되면, 23층에서 25층 정도 되면 상업시설에 크게 구애 안 받고 조망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거는 다 비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05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7동 2호 라인 정도가 일단 13층에 해당하는 주동의 경우에는 딱 상업시설까지만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나머지는 어차피 24, 31층이고 다른 5동, 6동에 있는 동들은 다 상업시설하고 비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 407동의 13층 정도는 제일 조망이 105 타입 중에서는 열악할 수 있겠다. 단위 세대 보시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4D 타입이 밑에 있고 맨 펜트하우스에 105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105 타입 자체가 인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13, 23, 30층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가 좀 이렇게 메서드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계층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게 1층, 지금 우측에 놓은 게 2층이고요. 1층에 있는 침실 1번 같은 경우가 전면 3.6에 깊이 3.5고, 드레스룸 공간은 이쪽 욕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실상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간 자체가 넓은 건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쪽에 드레스룸 문이 있고 이쪽에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쪽에 장 설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침실 1번은 기껏해야 이쪽에 침대 놓고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드레스룸 공간이 수납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공간들을 이용해서 수납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공간이라고 하는 곳들이 다 2층에 존재하죠. 그래서 안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수납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침실 2번, 3번 보시면 지금 현관에서 이렇게 외부 공간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우측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바로 나오는 방이 침실 2번에 해당하고요. 침실 2번은 전면 3.3에 깊이 3.1이고요. 3.3 이하일 경우에는 이쪽에 장 설치하고 같이 침대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3m니까
침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은 현실적일 수 있겠다. 뭐 침대 길이가 2.1m니까 남는 공간이 1.2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장 이렇게 놓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장을 이렇게 놓고 뭐 책상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거나. 침실 3번은 전면 3.4에 깊이 3.7이고요. 일단은 전면 폭이나 깊이 모두 3.3m를 넘어가니까 공간 구성하기에는 좋고, 더군다나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장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뭐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복도에서 이쪽을 통해서 아래쪽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이쪽 창문을 통해서 나가지는 못하죠. 보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뚫려 있다는 얘기죠. 보이드 오픈, 이거 뚫려 있다는 얘기니까 창문을 통해서 테라스를 바라볼 수 있고, 이쪽 난간을 통해서 아래쪽 식당 공간을 볼 수 있다. 주방 식당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디귿자 형태로 돼서 길이가 4.8m니까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이고, 식탁 구성은 이렇게 놓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6인용 식탁 너끈하게 들어가겠죠. 뭐 전폭 자체가 2.4m니까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외부 공간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다. 다용도실이 뭐 계단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외기에는 면해 있지는 않고, 그래도 공간 구성은 세탁기, 건조기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돼 보인다. 그래서 뭐 이기층,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밑면을 위한 공간 치고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평면이다. 84 E타입 보시겠는데요. 84 E타입은 405동, 406동, 407동 1호 라인에 위치해 있는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향은 모두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단위세대다. 조망을 봤을 때는 405동 1호 라인의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단위세대이고, 406동의 경우에는 일단 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6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게 되어 있고, 층고 4m로 잡았을 때 높이 자체가 24m 정도 될 수 있겠죠. 24m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8층 정도 해당되는데, 여유롭게 10층 이상의 경우에는 뭐 근린생활시설 용지랑 단독주택 용지까지 다 가로질러서 넓게 조망이 열릴 것 같다. 단위세대 보시면 전면 3.6에 깊이 3.6, 84에서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고, 드레스룸 자체도 공간이 그다지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장 구성 없이 뭐 이렇게 침대 놓고 넓게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 3번은 동일하게 전면 2.8에 깊이 3.7이고요. 뭐 2.7m도 이렇게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번, 3번 동일하게 조금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가구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주방은 옆디귿자로 해서 길이 5.5m로 저 정도면 충분하고, 이렇게 식탁, 4인용 식탁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평행하게 이렇게 놓고 6인용 식탁도 사용할 수 있겠다. 405동, 6동, 7동 중에서는 뭐 다른 타입하고는 다르게 일단 마통풍형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하고도 면에 있어서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되어 보인다. 거실에 팬트리도 있고, 현관에 신발장 좌우측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가 전면 4.5에 깊이 3.8이나 3.9 정도 되겠죠. 그래서 4.5m 전면 폭은 일반적인 84 타입에서 사용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깊이 자체가 3.7이면 다른 데보다는 좀 깊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거실 전체가 3.9m 정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뭐 가구 구성을 뭐 소파를 놓거나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다른 84 타입보다는 거실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도 842 타입 중간중간에 있는 120, 전용 120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전용 120 역시도 2535에 있었던 105 타입하고 동일한 층에 120, 전용 120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5동 기준으로는 13, 23, 30층에 해당되고 406동은 9충 17, 24, 31층, 407동은 13, 24, 31층에만 존재하는 단위 세대다. 향은 앞서 842 타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위치에 있고 406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층 이상 되는 구간부터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까지 넘어서서 조망이 넓게 열릴 것이다. 405동 같은 경우에는 뭐 층하고 상관없이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단위세대다. 단위세대 보시겠는데요. 안방이 전면 3.6에 깊이 4.1m고요. 드레스룸 공간이 뭐 대표 공간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장밖에 못 넣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 구성, 뭐 드레스룸 자체는 좀 협소해 보인다. 그랬을 때 이쪽에 장 설치하고 여기에 침대 놓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 3.6m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예시도 보시는 것처럼 침대 설치하고 장 놓고도 사람이 활동해서 뭐 장 열고 하는데 지장 없는 규격이 전면폭 3.6m다. 105 타입하고 동일하게 작은 방은 2층에 위치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바로 좌측 계단을 통해서 2층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갔을 때 일단 가족실이 존재하고요. 가족실은 전면 4.1에 깊이 2.1m 정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실을 거쳐서 침실 2번, 3번이 나란하게 있다. 침실 2번은 전면 3.1에 깊이 4.2m고요. 나란하게 있지만 지금 이 구조 부재 자체가 워낙 두껍게 되어 있어서 방 규격은 실제로는 침실 3보다는 좀 작게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3.1m의 깊이 4.2m니까 공간 구성하는 데는 뭐 이렇게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공간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덜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침실 3번은 전면 3.6에 깊이 3.8m 정도 되고요. 전면 3.6이면 뭐 안방 정도 폭이니까 오히려 여기 공간은 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장 놓고 이쪽에 침대 놓고 사용하면 될 텐데 뭐 작은 방이고 아이들 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 장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조차도 뭐 이렇게 장 놓고 여기 침대 놓고 여기에 뭐 책상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층에 남는 공간에 팬트리 구성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842 타입하고 동일한 위치에 지금 D자 형태로 주방 구성되어 있고 주방의 길이는 5.2m다. 5.2m면 일단 길이는 준수하고요. 식탁은 이렇게 4인용 아니면 이렇게 6인용 식탁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주방 좌측에 발코니 공간 구성되어 있어서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을 수 있고 거실 공간은 전면 4.5에 깊이 3.5m로 일반적인 84 타입 거실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120이라고는 하지만 이계층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크기 자체는 뭐 일반적인 84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여기 장점이 아까 뭐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105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은 넓어 보였지만 뭐 테라스만 봤을 때는 일단 120 타입이 조금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테라스에 대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화분 키우기나 하기에는 120헵의 테라스가 좀 공간 구성이 좀 제대로 넓어 보인다. 99A 타입 보시겠는데요. 99A 타입은 401동의 1호 라인, 남동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서향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 향으로 봤을 때는 401동의 3호, 4호 라인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생활시설 용지 6층 이하의 규모, 높이 4m, 사륙의 24, 층고 3m 기준으로 했을 때 401동의 3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상 넘어가면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 넘어서도 조망이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2동, 3동, 4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1동 1호 라인의 경우에도 다행히 오블록에 있는 505동이 좀 뒤로 넓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조망이 다른 2, 3, 4동하고 동일한 길이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4블록보다는 5블록의 조경을 바라보는 형태다. 단위세대 보시면 일반적으로 99에서 사용하는 전면 3.9의 깊이 3.6으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 공간이 이 정도로 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장 필요 없을 것 같고, 침대를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던 아니면 벽 쪽으로 붙이고 사용하던 공간 구성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천 르센토 대시양 보고 오신 분들은 좀 낯익겠지만 대시양 99A 타입하고 동일한 평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75, 침실 3번은 3.0에 3.75인데 일단은 2.7이기는 해도 기둥이 없다 보니까 공간 구성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고, 깊이마저도 3.75이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다. 침실 3번은 30cm 더 큰 전면 길이 3.0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 옆에 알파 공간으로 해서 전면 2.8에 깊이 3.3으로 되어 있고, 전면 2.8이니까 여기도 멀쩡한 아이들 위한 공간 제공할 수 있겠다. 여기는 다자녀가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방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해서 전체 길이 6.4m로 넓게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놓고 6인용 식탁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길이 자체가 길어서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8인용 식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인용 식탁이 있다면 8인용 식탁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바로 우측에 발코니가 있어서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99부터는 현관에 이 현관 팬트리 공간 구성되어 있고, 신발장은 한열로 되어 있다. 거실은 전면 4.8에 깊이 3.9m 정도 되고요. 99에서 4.8은 일반적인 거실 사이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9 B타입 보시겠는데요. 99 B타입은 402동 1호, 403동 1호, 404동 1호 라인에 위치한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향은 모두 남동향을 바라보는 타입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 자체가 99 B타입도 좀 넓게 열려있는 주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만 봤을 때는 조망은 403동과 404동이 넓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404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면은 넓게 열려 있지만 지금 403동하고의 거리가 많이 좁지는 않아도 의외로 봤을 때 이쪽이 좀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단점은 있다. 그래서 404동 99B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세대 보시면 3명개방형 단위세대이다 보니까 침실 1번이 전면 5.2에 깊이 3.6이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과천 르센토 대시양 99 B타입하고 동일한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드레스룸 공간이 이 공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창문 때문에라도 가구 구성이 안 나오니까 벽면에 가구를 못 넣고 베타룸을 이용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침대 놓고 오히려 이 침실의 공간 자체가 무의미하게
필요 이상으로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뭐 아예 이쪽 자체를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장으로 짜고 이쪽을 서재로 사용하고 이쪽을 침대 놓고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죠. 요즘 모델하우스에 뭐 이쪽에 이렇게 도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드레스룸, 여자 드레스룸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뭐 인테리어 하실 분들 있으면 그렇게 공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침실 2번, 3번 모두 전면 3.0에 깊이 3.75인데 침실 2번의 경우에는 기둥 때문에 조금은 공간 구성이 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둥 옆으로 이렇게 책상 놓고 사용해도 크게 공간에 불편함은 없고 침실 3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가구, 침대, 책상 배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전체 길이 5.5m, 5.5m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앞에 식당 공간이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복도면으로 이렇게 식탁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T자형으로 하더라도 6인용 식탁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발코니는 거의 뭐 방만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건조기, 세탁기 놓고도 공간이 남아 돈다. 바로 옆에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 알파 공간은 전면 2.4에 깊이 3.3m로 뭐 서재나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뭐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일단 침대 길이가 2.1m니까 침대 놓고 나면은 크게 공간 구성 자체가 많이 좁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이들 놀이방이라든가 서재라든가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에 신발장, 그 다음에 현관 팬트리 공간 구성되어 있고요. 거실은 일반 99 타입하고 동일하게 전면 4.8로 계획되어 있고 깊이는 99A 타입하고 동일한 3.9m 정도 돼 보인다. 4.8m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99 타입 거실 전면 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과천에 3개의 블럭이 동시에 나와서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조금 주말에 무리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지오 오르투스랑 르센토 대시아 지금 어울린 라비에노까지 1블럭, 5블럭, 4블럭 순으로 다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청약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기운 받으셔서 청약 당첨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단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